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3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 돌파 시도 이후에 조정이 좀 크게 온다는 거,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기서 좀 버텨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크게 온 감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요 점선 라인 기억하시죠? 이게 어떤 라인이냐면, 보시면 여기 제일 높았던 2024년 3월부터 이 두 번째 고점을 보통 이렇게 있는 게 국룰인데,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높았던, 두 번째로 높았던 곳을 이어보면 이 라인이 나오거든요. 여기 실제로 조정이 나왔고, 그러면서 얘가 이걸 뚫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여기 리테스트를 했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요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고 올라가는 게 좀 급선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 자체는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의 선들이 겹치는 자리이기도 하고, 요 라인도 어떻게 보면은 딱 이 꼬리랑은 안 맞지만 뭐 몸통이랑 이런 걸 따져보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3일 동안 조정을 했으면 나름 많이 조정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월봉에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월달 월봉 역시도 양봉이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장대 양봉으로 위에까지 꽉 찬 양봉이 됐으면 되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눌림이 온 게 조금 아쉽고, 나스닥이 눌림이 오면서 같이 왔던 감이 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비트코인 자체의 사이클로는 굉장히 좋은데 요즘 들어서 거시경제랑 좀 많이 맞물리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거 메인스트림으로 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그냥 갈 자리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높다 보니까 60%대가 되다 보니 비트코인이 눌림이 와도 도미넌스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알트가 좀 더 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눌림에서 비트를 못 사셨던 분들은 조금 더 비중을 실어볼 때이지 않느냐, 천천히 분할 매수 해가지고 이러한 구간들로 분할 매수할 필요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긴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바이낸스에 대한 매수 시그널에서 온체인 데이터가 있는데, 보면 테이크 바이 셀 레이토 이렇게 거기 바이낸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길 보면은 요때쯤이 이제 언제냐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있었던 이 횡보 구간이었어요. 작년 9월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났고, 여기 지표 튀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튀어 올랐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좀 눌림이 지금 있지만 이게 횡보를 좀 더 한 다음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게 이제 이더리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죠? 여기서는 이제 조금 튀긴 했지만 사실 이때가 엄청 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알트장이 올 가능성은 높아지긴 하는데, 다만 항상 알트장이 오려면 그 전에 많이 동반했던 시그널들이 뭐냐면 요 최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신고점 랠리를 하면서 이 과정까지는 비트가 독주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거 지나야 알트들이 좀 힘을 내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블랙록의 그 유입량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블랙록의 메커니즘 자체는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시세에서는 잘 반영이 되지 않는데, 이게 만약 피델리티가 이만큼을 샀다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블랙록이 이 개수가 허수가 아니거든요. 없는 개수가 아닌 거죠. 실제로 개수를 긁어 모은 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어쨌든 세상에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풀려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똑같은데, 실제로 그 중에서 블랙록이 점점 점유율이 높아져 간다면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장외 물량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미그놀리님 말씀하시고 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했던 게 계속 예전부터 말씀드린 거지만, 블랙록이 안 산 게 아니다, 그죠? 가격 반영이 당장은 없지만 안 산 게 아니고 결국 이거는 올라갈 때 되면은 블랙록이 퍼포먼스 나올 것이다. 그게 항상 같은 논리가 뭐냐면요, 자 보시면 우리가 ETF가 처음 승인됐을 때가 여기였어요. 이때 고점을
쫙 찍고 피레치 만든 다음에 한동안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동안에 그러면 ETF가 아니었냐? 맞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때는 사람들이 내려가니까 별 반응이 없고 막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는데 막상 이렇게 올라갈 때는 ETF 때문에 올랐다 그랬어요. 이때는 ETF가 아니었냐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블랙록이 안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 항상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순립된 것도 블랙록이 나홀로 견인했다. 나머지는 유출되고 막 이랬는데 얘네들만 유입되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나중에 됐을 때 다 뽀모가 오는 시점이 되면은 그때는 살 수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싼 돈 주고서라도 시장에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서 계속 장대양봉 형태로 뭔가 스퀴즈가 나오는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호가가 없기 때문에 위로 밀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물량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블랙록이 하고 있어서 우린 좀 더 천천히 여유롭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눌림이라는 거는 당연히 올 거였고 제가 이 부분도 계속 강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부 익절하실 분은 익절하셔도 된다. 근데 이게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2020년에도 그랬고 2017년에도 그랬고 항상 신고점을 가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 뿅망치를 맞고 두 번째 저항까지 좀 맞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빈 다음에 뚫었을 때 엄청난 장대 양봉을 토대로 쇼스퀴즈를 발생시키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참아야 돼, 이거를 진짜.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참으려면 하루하루에 정말 그 예민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조금 둔감해질 필요는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선물보다는 현물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숏으로 재미 보잖아요. 계속 숏 태우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비비는 상황에서 올라오면 또 숏을 태워요. 그래서 저항 맞으니까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면 또 여기서 즐겁거든요. 그럼 이제 익절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물리는 겁니다. 항상 그 패턴이었어요. 2020년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물은 청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천천히 모으기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는 거죠. 이런 눌림이 있는 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11월에 이런 장대 한봉이 또 하나 뜨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만한 여지가 많다. 근데 어쨌든 제가 월봉의 함정이라는 걸 말씀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초반에 좀 빠지더라도 마감해서 촥 차올리면은 결국 얘는 이러한 장대 양봉 형태로 월봉이 마감이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초에는 항상 좀 눌림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그게 지난 다음에 중순이 되고 말이 되면은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러한 비비는 구간이 끝나면 그 다음 또 고각 상승 신고점 돌파하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보통 17년도 장도 그랬고 21년도 그랬기 때문에 보통 비트코인이 고각 상승할 땐 이러한 움직임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신고점을 뚫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익명고래가 3월 이후 누적 7.8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다 팔 때가 우리가 진짜 같이 팔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같이 모아갈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루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해서 좀 가격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의 그 신고점 1억 찍었을 때 그 희망들이 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건데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몇 번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조차도 또 이제 심장이 코야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다 놓고 나중에 갑니다. 결국은 항상 그 패턴이 반복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르든 내리든 일일비하지 말라는 말을 영상에서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주말에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